12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민주당과 가까운 집권 민주당과 가까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한다. 근데 그 연설에서 미국의 이 12월 달 FOMC의 지금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략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젯밤에 파월이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건가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지금 암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다.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 11월까지 FOMC에서 연속으로 4회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했어요. 자, 연준이 이번에도 5연속으로 예초에 0.75를 인상할 거라 했는데 빅스텝 예상대로 0.5를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낮췄습니다. 0.75에서 이번에는 0.5를 올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 한동안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의 이 결정이 미국에서는 바로 나스닥 주식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해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파월은 지난번에 그 FOMC 회의 이후에도 금리를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인플레가 잡히려면 노동시장이 진정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업이 고용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 물가 잡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며 기업이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그 인플레가 지속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임금 수준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은 인플레가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미국에 참 이상하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파월이 지금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을 조정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이 인플레와 성장 둔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잘 들으면요. 인플레도 지금 문제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도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보통 인플레가 심하면 경기 침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너무 호황인데 아니 불황 속에서 인플레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도 망하는 거고 이대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도 망하는 거니 이 두 개를 적정하게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냥 선택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한국 경제 3분기 성장률이 2.9%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달 발표한 중간 속보치 2.6에서 0.3% 올라갔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미국 경제 노동시장의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그런 수치들이요. 현재 미국 경제의 위기를 감추고 있던 일종의 외형적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전반이 거대하게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거. 그 침체는요,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배경으로는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의 집값은 어제자로 9월 집값이 8월보다 1% 또 떨어져서 석 달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계속 악화될 거다. 그래서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수요 붕괴 상황이 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소비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매출이 최대 8%까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이 단가가 비싸져서 지금 그렇다. 그래서 물가 인상의 착시 효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나기보다는 할인폭이 큰 제품에만 집중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쌀 때 갈수록 인플레가 더 심해지니까 쌀 때 아주 그냥 이 쇼핑 대목에 아주 싸게 사는 품목들을 미리 당겨서 소비했다. 그래서 내년 소비가 올해 당겨졌다. 왜? 내년에는 물가가 더 비쌀 거니까. 자, 그래서 내년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소매 업체들은 연말 쇼핑 대목 전망을 전부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의 이 붐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소비 둔화의 시그널이 나타났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중 최대 대목인데도 기업에서 대대적으로 사은 할인 행사를 했는데도 굉장히 미지근한 블랙 프라이데이였다고 미국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사상 최대의 매출이라는 것도 실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11월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자 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2만 7천 명에 증가하는 데 거쳐서 요 근래에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고용자 수 증가가 오락이나 접대업에서 높고 제조업은 10만 명이나 감소했다. 10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고용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사람들도 웬만하면 그냥 일을 하는 부분에 소극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오락이나 접대업에서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높아졌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민간 고용이 지금 반토막이 나고 제조업 전문 사무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민간 부분의 일자리만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우니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10만 개 줄고 전문 사무 서비스업에서 7만 7천 개 줄고 금융업에서 3만 4천 개가 줄고 정보 서비스업에서 2만 5천 개가 줄었는데 레저 접객업에서만 22만 4천 개가 늘어났다. 레저 접객업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연말에 지금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그런 쪽에서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긴축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급여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노동 시장이 힘을 잃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감안할 때요. 미국의 지금 이 바닥의 소비, 고용 상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겉으로 외부 수치만 바라보고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다, 임금이 일자리가 견고하다, 전부 거짓말이라. 미국 경제요 바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알아보지 마 특히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